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플로리스트 왕은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플로럴 폼 리스를 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받아보신 박스 안에는 꽃과 물이 먹여지지 않은 플로럴 폼 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장을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겉 포장지를 벗겨주시고 아래쪽 오아시스 부분은 가볍게 잡아당겨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제작할 플로럴 폼 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플로럴 폼 리스는 이런 동그란 도넛 모양의 오아시스 틀을 이용해 윗부분에 꽃을 꽂아 제작하는 상품입니다. 원형의 리스로 테이블 장식 또는 중앙에 초나 와인병을 넣어서 장식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절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꽃은 튤립입니다. 튤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봄철의 대표적인 굵은 식물이고요. 튤립의 특성상 약간 휘어짐 또는 물 내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쉽게 시드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마루시아 장미입니다. 마루시아 장미는 한 대에 하나의 꽃이 피어있는 스탠다드 장미이고요. 겉잎이 약간 초록색이 붙어있어서 시들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마루시아 장미의 특성이기 때문에 시든 것이 아닌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같은 장미이지만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 꽃이 달린 스프레이 타입 장미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프레이 타입 장미는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꽃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캐모마일이라는 꽃입니다. 들꽃 느낌으로 꽃다발에서 인기가 많은 소재이고요. 꽃말이 아주 좋습니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초봄꽃으로 수백 장의 꽃잎이 겹겹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꽃은 국화꽃인데요. 저는 오늘 하얀색 국화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께는 노란색 금수 국화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래쪽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꽃이에요. 마지막으로 유카리투스와 냉이초 준비해드렸고요. 그린 역할을 하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꽃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플로럴 폼 리스를 뒤집어서 물에 담궈주세요. 이때 플로럴 폼을 손으로 누르시거나 위에 물을 끼얹지 마시고 저절로 흡수될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다 흡수가 되었으면 플로럴 폼 리스를 꺼내 꽃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절반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가장 처음으로 하얀색 마루시아 장미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겉잎 부분은 살짝 손으로 제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꽃을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길이는 플로럴 폼 리스보다 너무 길지 않도록 조금 짧게 잘라줄게요. 먼저 마루시아 장미를 저는 오른쪽 위에 하나 꽂아보겠습니다. 리스에 꽃을 꽂아주실 때에는 너무 정면으로 꽃을 꽂아주시는 것보다 살짝 사선으로 깊숙이 꽂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마루시아 장미도 살짝 겉잎을 제거해주시고요. 사선으로 줄기를 자른 후에 대칭이 되는 위치에 꽂아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스프레이 장미를 이용해 꽂아줄 건데요. 스프레이 장미는 하나에 대해 여러 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사용하시기 편하게 스프레이 장미를 10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스프레이 장미에는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가위로 살살살 긁어주시면 손을 다치지 않으실 겁니다. 스프레이 장미도 마찬가지로 겉잎을 조금 제거해줄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꽃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줄기 부분을 가위의 날로 살살 긁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 장미를 꽂으실 준비가 완료가 되셨으면 스프레이 장미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장미는 조금 짧게 잘라주시고요. 마루시아 장미 사이에 넣어주실 건데요. 이때 스프레이 장미는 처음에 모여있었던 모양처럼 두세 개 정도를 비슷한 위치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실 때 높낮이와 얼굴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꽂아주시면 자연스럽게 꽂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3개 그리고 중앙에 2개를 꽂아볼게요. 그
그 다음으로는 라넌큘러스를 이용해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같은 위치에 꽂아줄 건데요. 이때도 똑같은 높낮이가 아니라 높낮이의 차이를 주어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큰 라넌큘러스는 조금 짧게 잘라주시고요.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얼굴이 조금 작은 라넌큘러스를 이용해 저희가 첫 번째로 꽂아주었던 라넌큘러스보다 조금 높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넌큘러스는 줄기의 곡선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양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줄기의 곡선을 살려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튤립을 이용해 볼 건데요. 튤립은 줄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윗부분에서 한 5cm 정도만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튤립은 줄기가 무르기 때문에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플로럴 폼 리스를 살짝 돌려서 빈 곳에 이쪽에 하나 꽂아주시고요. 나머지 하나의 튤립에는 튤립을 인위적으로 피어내는 리플렉싱 기법을 적용해서 꽂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잎은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튤립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튤립의 머리 아랫부분을 살짝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꽃잎을 하나씩 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튤립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살 꽃잎을 열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아랫부분을 잡고 살살 펼쳐주시면 됩니다. 리플렉싱 기법은 인위적으로 꽃잎을 펼쳐서 작품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기법이고요. 튤립을 리플렉싱 하기에 적절해 플로리스트들에게 사랑받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튤립은 첫 번째 꽂아준 튤립보다 조금 더 짧게 잘라서 아래쪽에 위치해주세요. 이렇게 낮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국을 이용해 비어있는 곳을 채워줄 건데요. 짧게 소국을 잘라서 줄기에 지저분한 잎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잘라서 플로럴 폼이 비어있는 곳을 중간중간 채워주시면 됩니다. 짧게 잘라서 플로럴 폼을 가려주신다는 생각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리스를 돌려가면서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꽂아주세요. 꽂아주실 때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꽂아주실 건데요. 여러 개의 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분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용하시기 편하게 소분을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짧게 자른 유칼립투스도 꽃들 사이사이에 꽂아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꽂아주셔야 되고요. 꽃들 사이사이 플로럴 폼을 가려주신다는 느낌으로 꽂아주세요. 이때 플로럴 폼 안쪽에도 유칼립투스를 꽂아주세요.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주시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트리카리아를 이용해서 얼굴이 큰 꽃 사이사이에 포인트를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꽂아줄게요. 마트리카리아도 줄기마다 소분을 해주시고요. 아래쪽 불필요한 잎은 제거해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꽂았던 꽃들의 높이보다는 조금 길게 꽂아보겠습니다. 아래쪽을 잡고 플로럴 폼에 살짝 꽂아주시면 돼요. 장미 사이사이에도 꽂아주시고요. 지저분한 잎은 제거해주세요. 돌려가면서 사방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도 꽂아주시고요. 작품의 사이사이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마트리카리아를 꽂아줄게요. 유칼립투스 구니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작품의 빈 곳을 채워주세요. 저는 안쪽이 조금 비어 있어서 안쪽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빈 부분도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이초를 이용해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냉이초는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어서 꽃들보다 조금 높게 꽂아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분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 지저분한 잎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사선으로 잘라서 마트리카리아를 꽂으셨던 위치랑 비슷하게 꽂아주시면 작품이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이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리스를 돌려가면서 꽂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커리큘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